2부 순서 시작할게요. 네. 일단 민주당이 드디어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국 예산을 다 날렸고요. 네. 지방 지역 상품권 예산을 7천억 복구를 했습니다. 네. 일단 기사를 먼저 보고 칭찬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7,050억 원을 되살리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민주당이 최근에도 이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우선 증액해야 된다라고 꼽기도 했었죠.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 행정은 대통령이 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뭐를 하든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되고 모든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혼자 이런 걸 100%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아니더라고요. 국회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가 견제도 안 하고 그렇다고 딱히 밀어주지도 않고 그 노선에 제동을 걸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물론 정치를 잘하면 그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아무런 견제 역할을 안 했던 거예요. 내가 보기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민주당 때도 예전에 보면 12월 예산안 갖고 얘기들 많이 하고 또 조국 장관 사태 있을 때도 그때 예산안으로 저기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관련된 기대치를 했었는데 결국은 다 합의 봐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민생 파괴하고 그와 관련된 법안과 보조금 다 없앤 거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법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찰국을 만든다고 예산을 요청했지만 예산 없어 제로 하는 순간 뭐 어떨 거야? 사비로 만들 거야? 각자 거출해서 만들 건가? 경찰국 관련된 걸 무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걸 들고 와갖고 내가 이상민 잘라줄 테니까 아니면 뭐 다른 걸로 해갖고 받아줄 테니까 요거는 살립시다 뭐 여러 것들 받으면 안 됩니다 이제. 안 돼. 저것들은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정치적 도의를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심지어 대통령이라는 자가 거대 야당의 대표가 업무 협조 해주려고 그러니까 일단 만나서 얘기 좀 하라는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갔다 오면 그럴 거예요, 윤석열은. 예산안 그거 복원시켜주면 영수회담 해줄게. 그게 딜의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이 민주당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거야, 예산은. 그리고 예전 같으면 양쪽에서 정쟁이 생겨갖고 예산안이 복원돼갖고 작년 걸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충분한 숫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안 밀어붙여갖고 하면 돼요. 안 받아? 끝까지 가? 그럼 작년에 쓰던 만큼만 써. 작년 예산으로 작년에 집행한 그 계획대로 그대로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가더라도.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이러한 의결이 결정이 되는 과정까지는 앞으로 이제 많은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절대 이번에는 이걸로 갖고 합의를 봐주거나 또 슬그머니 이러한 결정들이 번복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없을 것이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협치는 여당이 해야죠. 정부가 해야지. 협치가 우리가 말하는 박수라고 치면 너도 한 손을 내밀어줘야 내가 박수를 칠 거 아니야. 그렇죠. 박수 치자 그러면서 난 손 아프니까 네 손으로 다쳐 그러면. 생긴 건 박수 같은데. 그런 소리 하지 마. 박수 업계에서 쫓겨나. 큰일 나. 왜 거기 회원이세요? 아니, 박수협회 회원이세요? 준 회원으로서 네. 네, 우리 박수협회에서도 인물 봐서 뽑아요. 아, 그래요? 네. 그 말을 본인이 한다는 게 하는 거야? 그리고 윤석열한테는 조상신이 붙어있질 않습니다. 준 회원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뭐가 붙어 있어요? 네? 잡기가 붙어있네, 잡기가. 네. 뭐, 굳이 설명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동자승이 붙는 경우에는 이제 조상신들이 붙는데, 조상신들 중에 일찍 돌아가신 조상신이 붙어요. 그 천공이 동자신이 붙었다면서요? 그래서 동자신이 대부분 붙으면 동자가 뭘 알아. 그쵸.
그래서 동자의 엄마나 할머니나 친척이 같이 같이 와요? 붙어요. 아. 그래서 동자신이 붙으면 나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돼? 와우. 한 최소한 몸주가 한 3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동자신 얘기할 때 보면 동자 얘기하다가 뭐 젊은 여자 얘기하다가 할아버지 나오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동자신은 단체로 오는 거예요, 단체로. 애기 혼자 보낼 수 그럼 애기 혼자 없으니까.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천공이 동장신이 왔다고 하면 천공이 최소한 3개 이상의 캐릭터를 갖고 있으면 주은혜원으로서 내가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동자신도 안 붙었습니다, 천공한테. 그러니까 다 사기꾼인데 누가 봐도 사기치는 건데. 그냥 붙은 척하고 사기치는 그냥 전과자예요. 그럼 제대로 좀 알거나 하든지. 그러니까 아니 공부라도 좀 해갖고 흉내를 내든지. 성의도 없어 여기는. 정말 깝깝합니다. 그러면은 네. 그런 사기꾼한테 넘어가는 귀신신 쟤네들은 뭐예요? 응? 그 부부 있잖아요. 그 귀신신 부부. 그러니까 성공이 이제 시키는 대로만 하는. 뭔가 어려운 시절에 천공의 얘기가 희망이 됐겠죠. 그래서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뭐 검찰총장이랑 위치부터 시작해갖고 막대한 재산이라든지 그리고 막 당장에 있는 막 검찰한테 쫓기고 막 수사받아야 되는 이런 범죄 사실을 덮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아마 천공을 찾았겠죠. 천공이 거기서 뭐 나름대로 뭐 너는 잘 될 거다라고 얘기는 해줬지만 본인도 믿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 자기 의지로 그거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어떻게 일이 꼬이고 꼬이다 보니까 친구가 준 로또 맞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그게 이루어지게 된 거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있었겠습니다만 그럼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순간 천공이 힘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할 일이라든지 자기의 보호를 위해서 더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숙검댕을 칠하고 왕자 쓰. 왕자 쓰고 막 흰털 묻히고 막 이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진짜 별짓이 다 있었네 생각. 바지를 뒤집어 입고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떤 상식 없는 놈이 바지를 그따위로 입고 다니겠습니까? 근데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얽매여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내가 7천만 원 투자할까 지금이라도 이제? 얼굴 본다면서 거기. 응? 딱 좋은 얼굴이야. 박수하기 딱 좋은 얼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저 신엄마가 그랬다니까. 너 생긴 거부터가 타고났다고. 네. 자, 정말 이거 웃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할배로 한번. 아니, 솔직히 천공보다 내가 더 잘할 것 같아. 목소리는 딱이야. 누가 봐도 동자신 있는 거 같잖아. 그러니까요. 잘하네. 그 지적 하더라야. 자, 아무튼 경찰국 예산 없어졌기 때문에 경찰국 못 만들게 됐어요. 네. 지금 만들려 그러면 어디 행안부가 딴 데서 예산을 삥땅을 쳐오든가 윤석열이 검찰들 쓰는 그 예산을 끌어다가 그걸로 갖고 하면 모를까 이제 경찰국은 물 건너간 상황인 거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실 신축 예산까지 삭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실 부속기관 신축 건설비 497억 원, 운영위 사이버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비 20억 원, 또 운영위 대통령실 시설 개선비 29억 원 등이 대표적이었는데요. 특히 그 청와대 공간을 활용하는 신규 사업도 전면 무효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유후, 이거 할 수 있는 거였어? 아니 와, 결국 깜깜하네. 얘네들이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는 우리 네. 전년도 정부가 편성해준 예산을 지들 멋대로 돌려 써서 그런 거고요. 앞으로 우리 의회가 이러이러한 예산을 못 쓰게끔 잘라봤는데 그리고 그에 대해서 편성해주지 않았는데 그걸 외지에서 끌어다가 쓴다고 하면 끌어오는 것 자체가 다시 불법이 됩니다. 예산 전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산 편성권을 두고 이러한 의회의 권한을
그냥 성실히 이행만 해도 그렇죠. 윤석열이 하려고 하는 이 역사 파괴 행위, 민생 파괴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상임위 가가지고 표 대결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 기사에서 어떻게 됐냐면 당의 다른 관계자는 주요 상임위에서 표 대결로 가더라도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단독 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의석수대로 각 상임위 안에 우리 의원들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수박이 있는 위원회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수박 이번에 수박 좀 하기만 해봐. 확 껍질을 벗겨버릴 거야? 수박이 한 놈 정도 껴 있어가지고 반대표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그럴 분위기도 아니겠지만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을 만큼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다라고 민주당이 자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걸 하기로 했는데 막상 부결당해 버리잖아요. 황당하죠.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이 더 말하자면 말 꺼내놓고 멀뚱한 꼴 돼버리는데 우스워지는 이미 거죠. 이재명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에서는 이걸 다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이재명 대표나 당대표들이 지금 뭐 이태원 사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최고위원들이 말을 너무 아낀다고 하는데 최고위원들은 한 자리 빠져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의원들이 포화를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기사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범국민 서면 운동에 나서겠다. 그러니까 이제 저걸 더 화끈하게 해주려면 한동훈이 배후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길 바라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건 저쪽 애들한테 빌미를 주는 거고요. 그렇죠. 천천히 가는 네. 거죠. 우리는 원한대로 이 대표들이 저런 방향으로 국정조사 의결하기로 하고 이제 의견서 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혹시라도 뭐 말로 싸우고 투쟁을 하고 현직의 소선 재선 의원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저 애들은 지들이 와갖고 같이 합시다라고 지들이 손을 내밀기 전에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는 명분이 있단 말이야. 그런 명분을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안 썼어, 우리 민주당이. 아니 그렇게 우리가 쓰라고 그거 쓰라고 뭐가 준 거예요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상임위 100% 우리가 갖고 와서 그냥 운영해라고 100% 갖고 와놓고도 스스로 알짜들을 알아서 토해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냐고. 그때 개혁을 다 해버렸어야 되는데 그때 다 해버렸어야 돼. 당대표가 그랬죠. 낙지여가지고. 결국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진짜. 그걸 다 날려 먹어버리고 그거를 다 나눠줘 버린 낙지, 거예요. 넌 우리 가문의 원수다 이제부터. 엄중하게 아우, 진짜. 기다리다가 다 날려먹었어. 그래서 내부자가 내부에 있는 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제일 그래서 짜증나. 항상 내부의 정문제 척결을 해야 된다고 맞아. 지난 역사가들이 늘 얘기하는 이유가 그건 겁니다. 이번 기회에 진짜 제대로 다 척결해야 돼요. 그럼요. 진짜 총선 때 이번 총선 때는 제대로 싸그리 시민들이 후보 뽑아가지고 다 올려버려야 돼. 아주 그냥. 진짜. 씨.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왜 법 통과 안 시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거는 내 그거 들었어. 우와 씨, 내 진짜 마이크 꺼져 있을 때 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삼권이 분리가 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법을 통과 안 시켰다? 아예 이게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문재인 정부가 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법을 발의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다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회를 통과시킬 수 있을 때 문재인 정부가 안 한 게 아니라 이낙연 낙지가 그걸 안 한 거지. 근데 이걸 문재인 정부를 뭉뚱그려 버리는데 내가 돌아버리겠는 그렇게 거야. 뭉뚱그리면 니네들 얘기하는데 윤석열도 문재인 정부 사람인 거야. 그렇죠. 안철수도 문재인 정부 사람이었고 그게 치면 그쪽에 가 있는 애들 중에 진짜 선골 한 몇몇 쓰레기를 빼놓고는 전부 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약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권 교체가 아니라는 얘기인가? 거의 자민당급인데. 우리는 그런가? 민주당 위성 정권에게 당한 거였단 말인가, 지금? 그렇게 치면 우리는 당군의 후손이죠. 아무튼 전 진짜
내가 어제 또 한 번 느꼈어. 난 정치인은 못할 것 같아. 그냥 대놓고 쌍욕을 해버리는 게 낫지. 저기 앞에서 악수하고 같이 뭔가를 의논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성격상. 못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최근에 들은 망언 중에 최고의 망언은 김진태.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김진태의 뭐예요 요새? 레고랜드 사태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정책, 반원전 정책 때문이다라고 하는, 도대체 레고랜드가 원전 정책하고 탈핵 정책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놀라운 3단 논법의 망언을 지금 김진태가 던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최고봉입니다. 전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그래서 어제 내가 진짜 뼈저리게 느낀 게 나 속세에서 못 살 것 같아. 그냥 송작가 TV 내에서 살던가 나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정말 화가 나서. 사실 지금 이게 나왔으니까 나오는 얘기인데 쟤네들도 지금 이재명 체제 하에서의 민주당을 쉽게 흔들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형적인 이제 분열 작업을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시작될 시민 행동을 대비해가지고 시민 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모임 안에서 지금 내부 갈등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누가 이거를 주도할 거냐, 또는 누가 진짜 제대로 된 시민들 세력인 거냐를 놓고 아직 시작도 안 해놓고 벌써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고 그 안에서 상호 비방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서로가 쉽게 말하면 이 모임이 나눠져 갖고 있는 거야, 지금. 서로 주체 측들이 합쳐지질 않고. 그 안에 이제 그런 세력들을 말하자면 준동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에 따라서 엄청난 대가 알바들이 지나가면서 진보 관련된 방송들에 가서 여기 가서 저기 욕하고 저기 가서 여기 욕하고 막 이 짓거리 지금 막 하고 있거든. 아니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우리 댓글에도 이상한 댓글이 있었어요. 저희는 절대 이제 벌레를 보자마자 이제 초전방멸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벌레 서식이 매우 좀 적은 좀 친환경 게시판이긴 합니다만 다른 게시판들은 관리할 능력이 없는지 아니면 뭐 그것도 구독자라고 그냥 놔두고 있으려고 안 쫓아내는지 몰라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벌레들을 다 놔두고 방송들을 하시더라고. 그러게요. 싫어. 왜? 그러니까 아닌 것 같으면 안 들으면 되고 맞아. 틀렸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말지 왜 굳이 욕하고 반대 의견을 쓰기 위해서 맞아. 게시판에 들어오고 남의 행방을 방송에 참여해서 댓글을 쳐. 그러니까 왜 인생 본인 귀한 시간을 왜 그렇게 허비하면서 살아요? 난 진짜 어이가 없어. 그리고 어제 그 MBC 댓글에 나보고 조선족이라는 거야. 이런 씨. 아니 나 북한이지 내가 왜 물론 조선족이야. 중국 가면 이런 얼굴이 많아요. 많진 않아. 많아. 많진 않아. 이 얼굴 근데- 인형이기 때문에 많진 않아. 근데 이 얼굴은 조선족이 아니고 묘족입니다. 네. 이건 또 뭔 네. 소리야? 저기 그 장강 상류 쪽에 가면 그 산에서 사는 묘족들 있거든요. 검정 모자 쓰고 그쪽 계열인 거지 조선족은 아닙니다. 네, 제가 아, 그걸 나는- 말씀드리고 나 싶네요. 북한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한민족이니까. 나 왜 조선족이래? 애미나 이거 참. 나 조선족 아니다. 아무튼 이러한 분열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분노와 또 정의에 대한 결집이 일어나게 되면 이 정권은 금방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 분열 진행 중인 거고요. 아니 여러분 묘족에 지금 꽂히시면 안 돼. 여러분들도 묘족에 하여튼 뭐 다 꽂혔네. 찾아본다? 묘족 그래갖고 막 그래서 내일 올 거야 막 묘족 미녀 막 이래가지고 아무튼 그러한 분열 책동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게 이제 언론하고 검찰하고 막 일사불란하게 수박들하고 묻혀가지고 그러한 이간책들이 많이 맥혔습니다만 이제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단 윤석열이 모질이고요. 그 밑에 일하는 검찰 애들이 지금 조직 장악이 안 되고 있어요. 국정원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지금 정당 안에서도 지금 국진당 안에서도 그만한 조작력을 못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헛심을 계속 쓰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될 안보 공백 사태 뭐 지금 외교 참사, 지금 이태원 참사, 경제 참사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하나도 해결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못 견디다 보면 얘들은 그냥 먼저 들고 나를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가 IMF 사태가 재현이 된다든지, 나른다고? 어? 들고 나른다면 진짜 도망간다는 거예요? 헤쳐먹고 날른다니까. 일본으로? 뭐 어디로든 못 가겠어, 돈만 있으면. 근데 아무튼 아이고. 그런 사태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그거를 제지하고 끊어내고 처분하게 되면 스스로 얌전히 다시 그늘 속에 들어가서 숨을 놈들이에요, 이놈들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분열체에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언론 환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만 이해를 하시고 지금 있는 상황에 현명한 판단을 하시면 돼요. 나는 그거 믿어요. 우리 이번에 대표 선거에서 진짜 맞아요. 그 우리가- 완승을 거뒀고 네. 심지어는 고밀점까지 교화를 하는데 성공했잖아요. 여러분, 현재까지 교화가 된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아유, 그거 아이, 못 믿어. 아니에요. 아직은 못 믿지.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봐야 돼. 아니야, 영원히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때 다짐한 거 있죠? 다시는 언론인 출신 정치인 안 된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잊으면 안 돼. 그 새치혀에 다시 넘어가면 안 돼요. 아무튼 검사 출신, 언론인 출신은 다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얘들은 조직의 일원으로서 정치에 들어온 놈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결코 독단적인 정치를 할 수 없는 태생적인 유전자 결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예.